불러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오늘로써 GB가 제가 9번째로 제가 9번째거든요. 네. 근데 계속 제가 진행도 하고 이제 진행을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편한 마음으로 좀 진행을 좀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친구니까 뭐. 그런데 김준환 배우님이랑 그 아바타 2를 같이 봤잖아요. 저희가. 맞다. 아 그랬었네. 네, 아바타 3에서 만났네요. 네, 아바타 3랑 네. 이렇게 겹치는 이렇게 날에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 홍보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김준환 배우님께서 이제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영화 보신 그 소감이나 감상 혹은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셨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진짜 제가 막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또 근데 예전부터 이제 연출을 하시겠다는 거는 들어왔었고, 막 대본도 본 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네. 응원하는 마음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이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을지 막 좀 예상도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막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도대체 이렇게도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를 결국 끝까지 해서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예.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막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상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사랑스러운 영화. 영화 감상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큰 뭐 그런 감상은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초반에는 진짜 그 첫 번째 그 시퀀스랄까요? 첫 번째 막에서는 진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예. 저는 사실 집에서 봤거든요. 집에서 봤는데 너무 진짜 육성으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보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뭔가 뭐랄까 딱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다기보다도 그냥 각자한테 어떤 뭔가 이 느낌을 전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차차 이야기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옥희라는 뮤지션이 이제 그 감독을 한 영화, 장편 영화의 하나 둘 셋 러브라는 영화의 촬영장에서 이제 이 앞에 나오는 그 씬들 있잖아요. 그 김희성 선배님도 나오시고 뭐 그 씬들을 찍다가 그 펜션에서 마지막 날 비가 와서 촬영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향 감독님은 이제 올라가시고 촬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촬영 감독님만 계시고 근데 우리 뭐라도 한번 찍어보자 이래서 카메라를 놓고 그냥 우리 뭐 촬영장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뭐 김옥희 감독님 뒷담화를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김충길 배우님이 실제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너무 실제로? 그러니까 농반 진반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왜냐면 그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김충길 배우님이 항상 많은 영화에서 고백을 하세요. 새로운 실제로? 영상.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실제라고 할 실제로? 실제 마음이 정말 커지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소득.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장면을 찍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런 장면을 찍어보자. 이 다음에는 그럼 그랬을 것 무건이가 같았어. 혹시 무건이가 좋아한 게 아닐까? 그럼 무건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놀이처럼 그렇게 찍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화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배우들이 이제 그 음향 기사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폰으로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초반은. 그래서 녹음 그 분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이제 다 켜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 그럼 뒤에 초반에는 이제 뒤에 둘이 걸어가는 장면을 찍어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또 이제 김옥희 감독님이 부산 이제 이 뮤지션들을 섭외하셔가지고 부산에서 그럼 촬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 내려간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되게 재밌는 지점이 처음부터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찍은 게 아니라 그렇죠. 찍어 나가면서 의미를 찾아낸 맞아요, 맞아요. 작품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그런 어떤 시선이랄까 해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지막 편집에까지 이어지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그 이야기의 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이제 각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갖게 맞아요.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런 게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의 또 어떤 그 영화를 풀어내는 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영감이 됐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연기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뭔가 너무 알고 계획을 갖고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 속에 나를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배우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용기를 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도 그냥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감이 좀 내가 괜히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죠. 잘못 이야기를 볼까 봐. 망칠까 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되게 그냥 어찌 보면은 대범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그 김무건 배우님이 이제 그 춘길에게 네. 고백하는 분도 이제 연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처음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연기를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저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같이 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냐 연기를 이제 촬영할 때 했더니 그냥 이 영화가 나올 줄 모르고 그냥 누나가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대요. 그 연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 배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이게 막 욕심을 갖고 왠지 이 작품이 잘 될 것 같고 이 역할도 굉장히 매력 있고 혹은 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 사람이 모든- 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더 힘이 들어가면서 맞아요. 괜히 좀 평소 같지 않은 컨디션이 맞아요. 오히려 아쉬운 것들이 다 네네네. 그러게 되는데 모두가 모두가 영화가 될 줄 몰랐으니까 그냥 놀이처럼. 자기를 막 던지고 놀이처럼 해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네. 마치 아역 배우들이 그냥 그냥 하듯이 뭔가를 던져서 맞아요. 절대 어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쵸, 어떤 그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심지어 되게 진지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한 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진지하게 하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네. 접근을 하시는데 그거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로서.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저희 이제 그 배우들은 이렇게 대본을 보면 이제 이 대사라는 데 또 갇히게 되고 또 제가 근데 이 영화와 상반되게 또 영화 안에서는 대사에 주는 힘을 되게 크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 힘을 굉장히 믿거든요. 그 글의 힘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사라는 게 없는 영화였고 대사를 막 만들어내셔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신 부분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부산에서 실제 활동하는 뮤지션 분들이세요. 그래서 뮤지션에 대해서 좀 또 잘 아시잖아요. 뮤지션이요? 뮤지션 출신이시고 뮤지션. 뮤지션이시잖아요. 역시 뮤지션들. 역시 뮤지션들이 역시 연기에 연기에 근데 네. 그 뮤지션 분들도 그렇고 뭐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 스태프분들 보면 진짜 끼가 장난. 맞아요. 그 안에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무대에 서 그 기질이.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살아온 맞아요. 세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놀라운 것들을 가끔씩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진짜 몇 분
되게 그 옷가게 사장님 네. 진짜 저는 그 사장님은 실제로 저희 캐스팅 비화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좀 보긴 했지만 네. 그 빈티지 샵에 그 김옥희 감독님이 되게 친하신 사장님이 계셔서 사장님이 출연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이런 류의 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사는 못하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 점원분을 이제 부르셨어요. 어디 딴 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점원분이 오셔서 보통 그 옷가게에서 이렇게 면접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면접 볼 때 그냥 입고 있는 옷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술술술 하시는 너무 거예요. 잘하시던데. 그래서 정말 진짜 많이 진짜 배웠어요. 네. 이게 뭔가 너무 큰 진짜 우연의 연속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밖에서도 영화 안에서도 굉장한 우연들이 이제 일어나는 순간들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께 진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의외의 정말 그 이제 순간들을 이렇게 발견해 주시고 이렇게 막 해주셨던 분들에게 진짜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대사를 이렇게 배우들은 이렇게 전달을 받고 대사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김준환 배우님은 이제 뭐 그 대본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접근을 먼저 하시는 편이세요? 뭐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작품이라든지. 근데 저는 사실은 보통 대본을 보면 대본을 그냥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대사도 그렇고 대본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냥 봤던 거 또 봐도 그래서 그런 연기를 역시 저는 원래부터 이제 유영경 배우님의 그 연기 너무 좋아했었고 예 진짜 제가 너무 팬이고 네. 둘이서 뭐 하는 거지? 아무튼 저도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뭔가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것을 뭔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의미는 하나일 수도 없고 혹은 몇 개일 수는 없는 거고 정말 무한한 어떤 의미를 지닐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저는 어쨌든 배우들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작품을 계속 몸에 녹여내는 거. 그래서 몸에 녹여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 살아내면 또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어떤 의미로 전해지는 거. 각자의 것으로.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대본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계속 그냥 내가 그 안에 그냥 스며들게끔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하는 거죠. 대사는 사실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인 것 같고, 예. 이게 뭐 대사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꼭 뭐 완전히 지켜내야만 하는 것은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뭐 예.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네. 대사가 없는 영화를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좀 재밌게 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김준환 배우님한테 그런 거를 이제 시키거나 이렇게 해달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약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점점 약간 그런 식의 제안을 처음에 주셨으면은 좀 겁나서 쉽사리 참여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꾸 결과물에 대한 괜한 책임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무작정 부딪히는 어떤 네네. 그런 그런 힘. 용기가 대답을 대단한 것 하시네요. 같아요. 네? 대답을 아직은 끝까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라고? 아니, 못하겠다? 끝까지 못하겠다 이런. 아니 할 수 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재밌겠다는 생각이 재밌겠다는 들었어요. 생각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왜요? 아니 언젠가 한번 같이 또 이런. 아니 2도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김준길 배우님께서 거절을 하셔가지고. 거절을. 네.
다른 새로운 분에게 또 고백을 하시려고 고백이 습관이신 분 새로운 분에게 계속 고백을 하는 남자로 고백을 해버린 남자로 그 이미지를 좀 이렇게 붙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는 뭔가 둘이 잘 돼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같이 사는 엄청 싸우는 막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결혼하지 마. 3 이혼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무산이 됐어요. 김춘길 배우님께서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많이 관객분들 오셨는데 좀 질문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고백 스티커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드릴 테니까 이제 준비 좀 해주시고 그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이상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코프레이크 뭐 PPL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물어봐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제 김준환 씨께서 어떻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좀 이거는 이제 이 스티커 드려도 되겠다 이런 그런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진행을 네네네. 그러면은 또 각자 이거 각자한테 진짜 다른 영화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한번 소감, 감상이나 콤플렉스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PPL인가요? 이래가지고 혹시 이거 받으시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너무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질문이나 뭐 소감, 감상 같은 거 한번 받아보도록.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시죠. 네. 여기 가운데. 네. 고백 그냥 말하면 마이크를 제가 지금 진행이 아직 서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오늘.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그 마이크가 되나요? 잠깐만. 된다. 고백하지마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목이 정해지기까지 어떤 고민이나 과정 같은 게 있었는지 네. 고백하지만은 사실 김춘길 배우님이 2021년에 음원을 냈어요. 본인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누구한테 맡기고 고백하지 마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예고편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에 나온 노래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게 됐니? 이랬더니 정말 친구가 자기는 여자분한테 막 너무 고백을 하고 싶은데 야 너 고백하지 마 그거 안 돼 이거를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음원이 있고 저희는 촬영장에서 항상 그 노래를 맨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딱 이게 찍는 순간에 이 제목은 고백하지 마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고백하지 마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같이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백하지 마 그리고 영재가 돈 고백이잖아요. 그 돈 고백하지 마 그 전으로 돌아가지 마 고백할 때로 돌아가지 마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나름 해석을 해서 이제 고백한 때로 돌아가지 마 지금의 이 운명적인 이 인연의 순간을 맞이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좀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근데 네. 저는 보면서 네. 그 마지막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춘길 씨가 고백했을 때 계속 거절하시잖아요. 계속 거절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고백하지도 않았고, 근데 뭔가 어떤 그 순간에 이르게 됐는데 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뭐 남녀 관계이건 뭐건 간에 어떤 그 관계를 딱 만들어내려는 정형화된 혹은 그 관념 뭐 관습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가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어떤 관계들은 네네네. 꼭 그런 그 단어나 없이. 네, 그런 형태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좋은 혹은 그냥 우리 뭐 만났어? 좋잖아 뭐 이런 맞아요. 그래서 마치 그 고백이라는 게 꼭 네. 단순히 고백을 음. 넘어서서 꼭 어떤 것들로 정해져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네네. 그리고 그냥 걷고 맞아. 그렇게 영화가 끝난 둘이 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지만 제주도로 내려와서 싸워야 되는데. 결렬. 네. 연결돼서. 근데 어쨌든 맞아요. 그런 거, 예, 네.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봐요 저도. 네. 아, 그쵸. 너무 모든 것들을 뭔가 너 내 이유- 친구야? 아니야. 맞아. 빨리 뭔가 얘기해. 정확한 뭐가 친구가 있어야 이럴 수 되는. 있어 뭐 이런 거 그쵸, 말고. 그쵸. 그러니까 그 장면 찍을 때도 그냥 둘이 걷는 게 마지막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뭔진 모르겠다. 그 우연히 만나서 근데 이 현경이란 인물이 어떤 부산에서의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이 김옥기 감독이 이제 색소폰을 불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음악과 노래 가사가 혹시 뭐 충길이 생각이 문득 들었을 수도 있겠다. 나를 네.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현경의 마음속에는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음. 각자의 삶 속에서의 또 맞아요. 아픈 순간들이나 그쵸. 혹은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을 네네. 보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랄까요? 그쵸. 혹은 뭐 마음이 맞아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완전히 싫거나 혹은 완전히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현경이는 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게 완전한 노가 끝. 되는 게 아닌데 사실 마음속에 그쵸. 재밌는 것도 재밌는 있고 것도 있고. 나 사실 맞아요. 그냥 네가 좋은데 네. 왜 고백? 근데 이상해. 되게 왜 복잡하잖아, 이래? 마음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제 어. 정의 내릴 수 없는 감정들인 그러니까. 거죠. 근데 서로가 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맞아요. 상황에서 그냥 머무니까 그쵸. 그 복잡함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네. 저는 느껴져서 고백하지 마라는 제목이 굳이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 됐나? 뭐 아니요 아니 그러면 좋은데요 지금 말이 아주 앞뒤가 그런 의미로 저는 좋았다라는 거죠. 아 좋았다. 네, 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아유, 그 엔딩까지 달려가는 중간에서 그 부산에 춘길과 현경이 둘이 서로 이제 따로따로 뭔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두 인물 다 뭔가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네. 되게 뭔가 고독하고 약간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엔딩에서 결국 이제 둘이 서로 만남으로써 그 고독함을 어느 정도 약간 해소를 하는 계기로 작용을 했다고 네. 그렇게 느껴졌는데 네. 혹시 그 두 배우님들께서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 고독을 느끼실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우들님만의 방법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고독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고독한 상태다. 오 좋아 약간 이런. 아니,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밝고 이러기 때문에 고독한 순간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거든요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좀 놀랐습니다 제가. 네, 좀 놀라긴 했는데. 아 그래요? 쉽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왔다 이러면 이거를 쉽게 찾아오지 않은 이 순간을 즐겨야겠다. 그래서 좀
더 고독을 막 즐기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고독이 왔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어떠세요? 아니 근데 영화에서 네네네. 타로 보다가 네, 정말 고독한 그 네. 어떤 그 깊은 네, 고독을 맞아요, 또 맞아요. 이렇게 네, 뭔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네네네. 것들도 있었어요. 아마 그러니까요. 꼭 뭔가 고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외면화되지 않아도 맞아요. 자기 안의 고독은 그쵸.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맞아요. 그럼요. 함께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그렇죠. 고독하고 그런 거니. 그렇죠. 어차피 인간 다 어차피 고독하니까. 인간은 고독하고 자기가 제일 내가 이 고독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이제 네.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독은 음. 그 고독과 함께하는 거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혹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고. 즐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는데. 네네. 네. 저는 그래서 고독을 뭘 한다기보다도 뭘 하죠. 뭘 하는데 뭘 하세요?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든지 혹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사람들 만나고 다 같은 거, 뭐 술도 마시고. 근데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냥 그 자체 이 고독함 자체에 대해서 마주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게 훨씬 더 고독에 대해서 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멀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밀어내지 않으려고, 그쵸. 모른 척하지 않으려고. 맞아. 모른 척하는 순간 좀 더 모른 척할수록 계속 자기 괴로워져. 안 좋은 게 더 생성되는 거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마이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쭤봤던 건데 네. 김일두 가수님이 네. 문제없어 부르시는 게 네. 올해 10월에 개봉한 다른 영화에도 출연도 하셔서 기타도 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노래가 마음에 드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 멤버들이 친밀한 관계이셔서 그런 건지. 우연치고는 같은 해 개봉한 독립영화가 같은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고 출연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이 노래가 되게 좋아가지고 최창원 감독님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이 노래 제목이 뭐냐고. 뭘 하셨어요? 그냥 문제없어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네, 가사가 좋아서 평소에 네. 좋아하시는 노래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분 영화에. 그래서 작년 전주영화제 때 저 작품이랑 그 수학 영재 작품이랑 또 단편 작품에 김일두 님 노래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거의 전주영화제 김일두 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또 네, 우연히. 근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타로 카드 충기를 뽑았을 때 그 카드가 무슨 의미인지 해석이 좀 필요하고 또 그 감독님이 이렇게 칼을 열심히 드시는데 그 스웨터에 칼 같은 그림이 있는 건가?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건가? 타로 가게 입었던 스웨터에 칼 모양처럼 있는 그거 일부러 팔을 드셨나? 그게 연관성이 있나? 아니 그냥 우연인가? 그게 궁금해. 영화를 여러 번 보셨군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스웨터에 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충길이 뽑은 거랑 뭔가 이렇게 역시 대응하게 만드셨나? 영화는 관객이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극장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진짜 배가 찢어지도록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한번 같이 네네네. 보는 걸로. 네. 김일두님 그 문제 없어요 노래는 그 노래를 아예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김옥희 감독님이 여기서 공연을 할 거야. 일단 찍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연주를 시작하고 그 관객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번 찍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엔딩에 한 번 더 써도 돼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잘 보면
이 라이브로 앨범 그 이 노래 전체가 들어가고 뒤에 또 그 노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영화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크레딧까지 이거를 그러면 영화에 이 노래가 2번이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이게 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삽입을 했고 그리고 가사가 너무 현경이 한번 춘길을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가사이고 또 춘길의 마음을 약간 뭔가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 둘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도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제 해외에 이제 그 자막을 해야 돼 영어 자막을 해야 되는데 영어 자막인데 다 그 가사를 다 이제 영어 자막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스크린에 계속 띄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이 되게 굉장히 이 영화에선 중요하고 저한테는 이 영화를 좀 이제 조금 허술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대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됐는데 이제 정말 우연히도 그 수학 영재 얘기는 못 들었어요. 김일두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음악이 네. 좋다는 걸 다 네네.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러 네. 군데에서 쓰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의미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김일두님이 이렇게 영화도 보셨거든요. 그 시사회 때 오셔서 보셨는데 너무 이제 좀 아름답게 생각을 해주셔서 본인의 노래도 너무 좋게 들리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제가 막 이 노래 계속 이렇게 이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사람들이 왜 수학영재 그 노래 OST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고백하지 말도 나와요 이랬는데 뭐 아무튼 좋은 노래니까 많이 이렇게 좀 찾아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타로 카드는 이제 원래 그 저희가 갔을 때 타로를 봤을 때 김충길 씨가 뭘 뽑으면 그걸로 가자. 그러니까 실제로 뭘 뽑으면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너무 좋은 카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나중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나오는 게 맞나 싶어서 나쁜 카드를 하나 뽑는 거를 이제 해보자. 근데 저거는 이제 칼 든 막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음침하고 나빠 보이는 카드를 그냥 뽑은 거를 찍어 놓은 거였고 그리고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도 기분 좋아하는 장면 하나는 또 찍고 안 좋은 장면 하나도 찍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뭐가 더 좋을까 이렇게 배치를 해봤을 때 그래도 안 좋은 게 오히려 좀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조금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제 나름의 긴장감을 주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했고 현경은 카드를 안 뽑았어요. 실제로 그 타로 한번 봐볼까요? 하고 카드를 뽑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냈고 그리고 이제 그 팔 스웨터에 칼?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합시다. 찾아주셨어. 네. 너무 그 감사합니다. 칼과 그 타로 카드에 나온 칼과 현경의 칼 뭔지 모르겠지만 수미상관으로 네,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재밌었던 게 저 노란 그 목도리를 하고 나중에는 나타나는데 첫날은 파란색 목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이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 제 옷 그냥 들고 가서 그냥 입었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차가운 온도에서 약간 따뜻한 온도로 바뀌는 그 현경의 마음을 이제 대변한 거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갑시다. 역시 이런 관객분들이 작품은 완성시켜 네 맞아요. 결국에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다 만들어 주시는 거나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음악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그 음악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네.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저도 진짜 못된 마음도 발견하게 되고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이제 춘길이가 처음에 자꾸
말도 많고 자꾸 그러니까 왜 저러지? 왜 거기까지 가지 마 제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치 이제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서투른 사람의 마음의 깊이까지 서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런데 얼마나 서툴게 살아가요 사람 각자가 다. 근데 그런 그 안타깝고 그 순정 어린 마음들이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춘길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내가 얘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고백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맞아. 그리고 또 제가 말이 좀 많네요. 재밌었나 봐. 거의 춘길이 네. 네. 아니 이게 보는데 막 무슨 막 중언부언 횡설수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디는 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워낙 짧은 컨텐츠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보다가 좀 하면 바로 넘겨버리고 맞아. 약간 이런 식의 건데 이제 저는 감독님 GV도 하기로 했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춘길이의 봐야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하고 듣게 되는데 역시 그런 시간들이 주는 내가 이거 끝까지 봤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주는 게 있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춘길이의 그런 마음까지도 보게 되었다라는. 실제로 진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잘린 거예요, 저게. 그렇다고. 네,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점원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아니 근데 어떻게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갑자기 거의 싸울 분위기로 또 가기를 거기까지 가지 마 거기까지 가지 마 이러고. 감독님이 너무 적절하게 끊어주셔서 마음이 갔어요. 네, 안타까웠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혹시 마이크를 좀 저희 옆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켜졌나요? 질문에 꺼졌나? 켰나요? 됐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에 앞서서 저는 이 전반부 이제 무건이하고 춘길이의 어떤 외전편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되게 궁금해요. 그죠. 네. 그리고 질문은 보통 이제 이런 작품, 이런 유해 작품, 그러니까 뭐 영화 현실의 어떤 경계가 좀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뭐 독립영화 감독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출연하신 배우님들이 또 여기 이제 문재 배우님이나 김춘길 배우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GV를 제가 가끔 이렇게 봤을 때 배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상황만 주어지고 대사는 없고 카메라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했을 때 배우님들께서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막 나와야 하는데 대사가 안 나오니까 주로 먼저 나오는 말들이 그거 저 있잖아 너 이런 식으로 약간 시츄에이션 그런 추임새 같은 것들을 먼저 막 많이 넣는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준환 배우님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상황을 해보시지는 못하셨을 거고 이제 배우님께서는 직접 이번에 하셨으니까 느꼈을 텐데 실제 상황에서 상황만 주어지고 이제 시나리오 대사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말문이 막혔다. 그랬을 때 어떤 행동들을 보이실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먼저 시작을 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거죠. 그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대사를 하자, 이런 류의 대화를 하자 했을 때 그냥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도 아닌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바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느낌이랄까? 뭔가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새로운 대사를 만들어낸다기보다 뭔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에 계셨던 뮤지션들이나 이렇게 뭐 이런 류의 말을 해주세요 하면 약간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까지만 뭐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희 거기에 이게 살을 붙여서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어떤 말투나 어떤 그런 게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민재 배우님이나 뭐 춘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평소에 본인의 그 말의 습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보통은 그냥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연기를 그 예전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현경 배우님은 딱 보면은 상황 안에서 계속 그것들을 잘 드러내면서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형식의 연기를. 근데 진짜 제가 많이 아마 이게 이제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진짜 아니고 이런 식의 연기들을 보면서 저렇게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아마 많은 배우분들이 그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라는 걸 아마 준비하고 연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뭔가를 잘 이해하고 뭘 향해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가가 있으면 이제 그걸 향해서 이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사는 결국에는 그 대사라는 거는 배우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사실은 말이 없는 순간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우가 좀 용기가 없거나 뭐 조급해지게 되면 오히려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막 갖다 붙이려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될수록 오히려 좀 좋은 순간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그래.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질문 이제 한 3분 더 받아볼 수 있거든요. 3분 정도. 혹시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 앞에. 네. 마이크 옆에서 전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영세한 배구사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아니었고 그 앞에 시퀀스에서 거의 원테이크처럼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커트가 돼가지고 한 장면인데 김춘길 배우님이 말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편집된 건지 궁금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촬영은 어쨌든 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편집할 때는 어떤 톤의 매너를 가지고 편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처음에 김충길 배우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40분 분량이었나 뭐 30분 분량에 막 그 정도 거의 영화 한 편을 다 찍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말이 많은 것도 약간 반복적인 대사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점프컷으로 많이 했는데, 그 김충길 배우님께서 또 최근 GB에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자기 고백을 할 때는 계속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려서 대답 못하게. 그냥 그러니까 계속 뭐 누나랑 나랑 뭐 그랬잖아, 누나랑 나랑 그때 그 추억이 있었잖아, 뭐 누나랑 나랑 뭐 했잖아, 나는 계속 그랬잖아, 악수를 계속 이거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뭔데 막 이렇게 중간에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빨리 얘기해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고백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도 아니나 다를까 계속 돌려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무건이 얘기 계속하고 멱살 뭐 타로 본 얘기 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점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막 즉흥적으로 찍긴 했지만 그 촬영 감독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듯이 찍어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간 누군가가 이렇게 보는 시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꽤 구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촬영 감독님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고 편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좀 말이 이제 돼야 되니까 말이 되고 좀 이런 허술한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야 되니까 막 붐도 나오고 나중에는 막 아이폰 그 녹음 소리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많이 안 좋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편집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영화라는 작업 혹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중들과 이렇게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서 같이 공유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어떤 순간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포착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떤 때는 꼭 그런 딱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렬된 것보다는 때로는 그런 지루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게 된다거나 할 때도 그 읽는 순간에는 이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고 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없었으면 마지막에 의미가 달라지는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필요했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장면. 생각에 그 선택이 맞으셨던 네.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분, 네. 마이크 전달 한 번만 해주시면 뒤에 분이랑 이렇게 이쪽 두 분. 네, 간단하게 두 분 좋아하시는 장면 궁금합니다. 제일 좋아했던 장면. 좋아하는 저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둘이 걸어가는 거를 처음에 찍은 순간에 상상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구나 이런 생각에 그 장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요즘에 계속 집이 다니면서 제 영화를 너무 저 혼자 너무 재밌어하고 제 장면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아무튼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에 그 두 분이 걸어오시는 게 저는 이렇게 뭔가 그냥 뭔가 그냥 둘이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걷고 있구나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아직도 그냥 그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맞아요? 근데 그 좀 말씀을 짜내신 하시니까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되게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로 볼 때 이제 현경이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막 그게 뭐 자기가 겪은 일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어떤 뭐랄까 갑자기 좀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막 잡돌이 할 때. 쏟아내다가 갑자기 혼자 타로 선생님을 잡돌이 할 때. 네, 이렇게 멍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현경 배우의 어떤 그 눈빛도 기억이 나고 또 캐릭터로 따지자면은 춘길이 친구분은 배우분이신가? 그분은? 친구. 그 부산에서 있는 드러머세요. 드러머라고요? 와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드러머세요. 그래서 그 김일두 씨 왜 이렇게 나중에 연기를 잘하시나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에 타고 가는데 저 비우 씨 타로 이랬더니 너 타로 한번 볼 수 있냐? 이러면 타로 보는 거 좋아하냐? 야. 이런 거 바로 그래서 너무 스무스했는데.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 공연 장면 보면은 김일두 씨 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안 나오는데 드럼 치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드럼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원래 드럼을 쳐야 되는데 보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와. 네, 드럼 치시.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왜 기억에 남냐면 아니 티키타카군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 춘길이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맞아. 그냥 다 받아주고. 맞아.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또 그런 경험 많죠. 내가 뭔가 쌓인 게 많았는지 막 뭔가를 혼자 막 술에 취해서 막 뭘 쏟아내는데 친구들이 그걸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그랬던 게 그때 계셨었나? 아니, 아무튼 왜 이게 뭔가 저런 어떤 뭐랄까 안전막이랄까 뭐 이런 그런 게 돼주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친구의 그런 반응들이 막 뭐라고 장난치고 혹은 좀 짓궂게 막 좀 하는데도 그냥 허허 하면서 그게 너무 좋지. 얼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이제 또 하하하 이러고 그게 너무 그죠.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춘길이가 너무 힘든 마음을 안고 왔는데 와서 그냥 그래 여기 있다 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너무 저도 그러니까 그게 찍으면서도 그래 맞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너무 들고 맞아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되게 애정이 많이 갔습니다. 역시 같은 드럼도 출신. 그래서 끌렸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러머 출신이라서. 네 이쪽 손들어주시고요. 남자분 마지막으로 마스크 네 쓰신.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많이 추천받아서 보러 왔는데요. 충길과의 환경이 되게 불편한 사이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3달 후에 만났을 때 그 결말 부분 쪽에서 옷을 보면서 되게 서로 불편한 느낌이 하나도 없이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장면이 있는데 둘에게 있어서 옷이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좀 환경이 충길이에 대한 시선이 그 초반에 좀 고백하고 이럴 때와는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느껴졌는데 그것도 어떤 계기로 방향됐는지 네, 저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이 처음에 춘길이 고백했을 때 진짜 그냥 계속 불편한 감정과 막 싸우려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찍어놓은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계속 웃어요. 막 너 진짜 뭔데? 막 너 그만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제 감정이 이 상황이 너무 재밌으면서도 그냥 얘 왜 이래 이런 마음이랑 막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건이한테 자꾸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가도 이제 좀 심각하게 그냥 그래 뭐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이제 뭐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였지 막 크게 뭔가 얘를 밀어내거나 너무 싫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춘길이가 고백을 할 때 제가 막 팔짱을 끼면서 막 쟤 왜 저래 막 이런 표정을 지었다고 그래. 저는 봤을 때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한켠에 현경의 마음 한켠에 나에게 그래도 고백을 해준 그 친구가 되게 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뭐 어느 순간에 그리고 또 부산에서 서로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상황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좌절 같은 비슷한 걸 겪은 두 사람이 우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공간에서 볼 수 없었던 곳에서 만나게 됐으니까 그것이 혹시 운명이 아니야? 이 노래 가사처럼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로 이제 찍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티셔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부산 촬영을 갔는데 둘이 진짜 잠옷으로 가져온 거예요.
저랑 춘길이랑 그 제가 쓴 그 구성에 아예 없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혹시 운명인가? 너 뭐하러 왔어? 그냥 왔어? 이렇게 끝난다였는데 갑자기 그거를 좀 되게 좀 더 운명적으로 막 그리고 싶어서 그럼 그 옷을 입고 우리 둘이 나타나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된 내용인데 또 예전에 또 남도 영화제에서는 또 너무 억지스럽다는 설정이 좀 억지스럽다 이런 의견도 그러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현실이 더 네. 영화 같다니. 그쵸. 왜냐면 그 진짜로 둘이 진짜 우연히 진짜 가져온 우연히 거잖아요. 가져온 거예요. 김우성 선배님 불쾌해하셨고 이걸 왜 입고 다니냐? 이거를 내 얼굴은 너무 불쾌하다고. 왜 잠옷을 입고 그걸 가져가냐고. 심지어 잠옷으로. 잠옷으로. 이 질감이 진짜 잠은 좋아요. 중요한 건데 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그리려고 그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서로 이제 말은 안 냈지만 네.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답을 내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각자 스스로가 답을 내려도 되고, 근데 그걸 내가 답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든 남에게든 꼭 답일 수도 없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둘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다시 만났는데 우연히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운명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아름답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냥 네. 각자가 이 영화를 네. 보면서 각자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네,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내려와서 이제 결혼하지만 운명이 아니었구나 하고 결론 지었어야 되는데. 부디 잘 설득하시고. 아닙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마무리 좀 지어야 될 시간인데 김준환 배우님께 혹시 이 영화 한 줄 글 말할 수 있나요? 한 줄. 보통 이제 뭐 너무 의미 있는 말 아니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진행하면서 습관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정답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 아까 살짝 저기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굳이 고백하지 말아요. 그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저한테 있어서 약간 그렇게 좋습니다.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김준환 배우님 또 이제 앞으로 무슨 작품 찍고 있는지 또 이제 나오실 작품 있는지 또 홍보의 시간을 주시는군요. 주시는군요.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지금 TVN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3월에 이제 방영 예정에 있고요. 또 3월에 이거 얘기해도 되지. 비밀로 해줘. 우리끼리만. 네. 뭐 또 찍어놨던 영화가 또 개봉 소식도 있고, 또 그 후에도 뭐 촬영 소식도 있고, 계속 쉼없이. 네, 쉼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활동도 많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네이버 평점 CGV 에그지수 또 인스타 뭐 댓글 뭐 많이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영현 감독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커 받아가세요. 네, 질문 주신 분들 스티커. 안 받으시는 분.